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랩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화상 면접 대상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2일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2025학년도 후기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면접의 대상자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초조하게 기다리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면접 대상자가 돼서 면접을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 대략적으로 한 7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단계 배수가 2배수 또는 2.5배수 정도라고 생각하면 1단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배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여부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했다, 서류평가를 통과했다고 하면 그만큼 합격에 다가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1단계를 통과했었을 때 2배수나 2.5배수라고 한다면 사실상 실질적인 경쟁은 바로 1단계 통과 이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7대1이라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허수들의 지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력은 2단계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면접은 정말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12년 특례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국내 대학의 면접의 출제의 경향이나 평가의 방법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수 있으나 12년 특례이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구사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우리가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좋을지 어떤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 대상자의 발표는 5월 2일이고요. 면접일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9일이 면접입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1단계 발표 이후에 진행하는 5월 9일, 일주일 정도의 텀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선생님들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리 1단계 이후에 면접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약 접수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1단계 발표 이전에, 면접 대상자 발표 이전에 면접 준비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1단계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단계 발표 이전에 몇 차례 정도 면접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1단계 합격 이후에 나머지를 진행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실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는지를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면접의 대상자가 서류평가 후에 별도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거의 면접 대상자는 발표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1단계를 합격했다는 얘기고 만약에 면접 대상자로 나에게 통보가 없다라고 하면 불합격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자, 평가의 내용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기본적인 학업 역량 및 인적성 면접에 대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면접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별도의 제시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제시문이 없고 대부분 10분 동안의 구술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구술의 과정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약 10분 정도 내외로 진행하니까 복수라고 한다면 보통 2분의 면접위원이 1명의 학생을 면접을 하는 거고 2분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한다면 아마도 2분의 면접위원이 분야를 나눠서 질문하겠죠. 한 분은 적성 중심으로 질문한다면 다른 한 분이 인성 중심의 면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보는 면접의 기본적인 방향은 약 3가지의 내용을 질문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전형 참고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전형 참고 자료는 사실 온라인 원서 지원 사이트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는 아니면 자료에서는 전형 참고 자료에 대한 샘플이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 우리가 나중에 원서 접수 대행사라고 할 수 있는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서 원서 접수하시게 되면 전형 참고 자료의 사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는 전형 참고 자료에 학생이 작성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기소개서가 2025년도 후기서부터 부활이 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인성과 적성에 대한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면접에서의 내용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전형 참고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인적성 면접으로 구술 면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의 학내 활동,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경력 등 내역 작성 후에 증빙 자료를 하단에 업로드한다. 결국은 전형 참고 자료에는 고등학교 기간 중에 있었던 학내 활동 중에 자율, 동아리, 수상경력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학내 활동 및 수상을 포함하여 최대 10개까지 작성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그 다음에 수상 실적은 상장별로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하게 되고 동아리 등 학내의 활동은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수상했을 경우에만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escription, 다시 말하면 활동에 대한 묘사죠. 그렇죠? 활동에 대한 설명은 최대 600바이트, 한글로 따지면 300자, 글자 수가 꽤 길죠? 300자씩 해서 10개 항목이면 3,000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여기 학업 보충 자료, 활동 보충 자료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3,000자에 해당이 되고 10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성 시에는 지원자의 이름 등 지원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작성했었던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학생은 아카데믹 액티비티 활동으로서 바이스 캡틴 활동을 했었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볼게요. 저희 학교는 학년, 남녀 상관없이 4개의 하우스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톨스토이 하우스의 바이스 캡틴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학교에서 연극,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저는 바이스 캡틴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진행함으로써 행사를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불어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어워드로서 수상 경력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AMO 수상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수업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좋아하는 과목인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아메리칸 마스 올림피아드 AMO의 수학 경시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형 참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이제 2026학년도 전기에서 서울대학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형 참고 자료를 작성하겠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연번이 10개, 10개 항목에 하나의 항목당 글자 수가 3,300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다라는 점이고 이 전형 참고 자료를 쓸 때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형식으로 글을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후기와 2026학년도 전기에 자기소개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같은 본인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식으로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쓰는 건 안 좋다. 두 번째, 여기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처럼 단지 활동의 내용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것도 좋지 않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서는 잘 쓴 점들도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 참고 자료에서 쓸 때는 첫 번째는 활동의 동기, 내가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느냐 동기, 그 다음에 활동의 내용, 두 번째는 이 활동에서의 구체적인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 인해서 그 활동의 가치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을 기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이 내용과 관련이 되어져서 질문이 이루어지겠죠. 질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이 AMO에서 수상경리학에서 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또는 그 대회에서 실제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까? 라는 문제가 질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바이스 캡틴으로서의 학과를 하게 되었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이나 이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보람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형 참고 자료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전형 참고 자료를 통해서 예상되어지는 질문을 뽑아야 돼요. 다 1번, 2번, 3번, 4번. 다시 말하면 연번 2번에 AMO 수상형시 대회 은상을 받았었던 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질문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의 답변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1차적인 질문, 답변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질문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을 다 뽑고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셔야 돼요. 보통 300에서 350자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뭐 질문하면 답변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는 것처럼 부모님과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우수성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는 12년 특례 전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상위학과 몇 개 학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쓴 학과는 틀림없이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다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학과일 가능성이 첫 번째가 높고, 두 번째는 내가 쓴 학과에 다른 학생들의 선호도가 집중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이 학과에 적합성이 있느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너 이 학과에 원서를 쓴 이유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스펙이 낮거나 합격 컷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이 원서를 안 쓰니까 원서를 쓴 거지라는 인식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인원이 많지 않은 학과는 내가 이 학과에 적합성이 있고 우수성이 있고 이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면접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이 많은 경쟁률이 높은 상위 학과에 원서를 썼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우수성이 있고 준비가 철저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만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그냥 물어보면 답변한다. 물어보면 답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형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되어지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질문이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미리 설계하고 계획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소개서가 부활되어진 이유는 그만큼 자소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이 4,000바이트 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나와 있고, 또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학업에 대한 계획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썼겠죠. 그럼 대학에서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지금 보는 것처럼 화학이란 과목과 전원도 일례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의 서류에 그려져 있던 분자들의 구조식과 화학과 다니는 누나의 방에 붙어있는 주기율표는 물질에 대한 그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 중에서
면접관의 가장 눈에 띄는 하나의 문구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쓴 내용에 보니까 저도 인공적인 아미노산을 개발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이루어지겠죠.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인공적인 아미노산을 개발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해보고 싶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봐라 라는가, 아니면 단백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든가 라는 내용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4000바이트 내용을 다 쪼개가지고 거기서 예상이 되어지는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300에서 350자로 문장을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정도의 준비의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의 특징을 고려하게 되면 국내 대학의 입시, 면접의 특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막연하게 면접은 인터뷰니까 단지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 물어보면 답변, 이 정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인적성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첫 번째, 서울대학교 땡땡땡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도 약 350자 정도, 약 50초에서 1분 정도의 구술의 분량으로 문장을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상되는 질문들은 해외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해외 생활 중에. 세 번째는 한국의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꼭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차렸는데 계속해서 돈이 없는 환자가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져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딜레마 면접들, 상하 면접의 상황 면접과 관련된 구설 면접들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국의 12.3 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의 현재 사회의 현실 또는 한국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본인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묻고자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본인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본인이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학과, 내가 만약에 신소재공학과에 원서를 썼다, 컴퓨터공학과에 원서를 썼다, 정치, 외교, 경영학과에 원서를 썼다면 그와 관련이 되어진 도서라든가 그와 관련이 되어진 존경할 수 있는 인물 등과 관련된 예상되어지는 질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보는 것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사회적 문제나 해결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도 면접 시에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한 번, 두 번 정도로 해서 완전하게 질 수가 없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이프리비에서는 면접 대상자 발표인 5월 2일 이전에 면접을 진행하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발표 이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일주일간의 진행이 되어지는 면접 수업에 대해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단계 발표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예약하시면 되고요. 1단계 발표 전에 면접 수업을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이프리뷰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각 과목별로 전담 면접 선생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내가 지원한 학과가 자연과학이다, 공학이다, 또는 의대나 수의학과다, 인문이나 사회계열이나 라고 하면 그 지원한 학과에 맞는 전면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직접 화상으로 면접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1단계 발표 이후에 면접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미리 사전에 예약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